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내 심경을 말을 해드릴게요. 심경을.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심경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오늘이 2017년도죠. 2017년도 1월 27일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하여튼 간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초등학교 지금 이상일 거 아니야. 초등학생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제 근처에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학교 근처에 뭐가 있죠? 분식집이 있지. 분식집. 응? 분식집이 있잖아. 학교 근처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분식 같은 걸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부터 입맛이 밀가루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냐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안 뚱뚱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뚱뚱해지기 시작했고 130kg라는 몸무게를 찍기 전에는 성인이 돼서 그렇게 된 건데 하여튼 간에 제일로 심각하게 살이 많이 쪘을 때가 먹방을 하면서 많이 쪘어요. 방송을 하면서. 근데 뭐 방송을 한 걸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왜 뭘 말하고 싶냐면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어? 제일로 중요한 거는 자기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더욱더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2016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2월달 2월 1일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2016년도 2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 130kg라는 몸무게로 진짜 힘들었어. 막 옆으로 많이 퍼지고 막 허벅지도 막 이러고 막 종아리도 막 이러고 발등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막 발도 막 터질라 그러고 막 진짜 최고였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캠이라는 이 방송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이런 곳에서 저를 그냥 보기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뚱뚱한지 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냥 방송에서만 지금 모습을 보니까 근데 다이어트 하기 전엔 진짜 심각한 상태의 몸이었어요. 엄청 뚱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심각할 때는 여러분들 잠잘 때도 무호흡증이라고 하죠. 무호흡증. 잠잘 때 숨을 못 쉬어요. 예. 잠잘 때 숨을 못 쉬어.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그 나도 몰랐는데 뚱뚱했을 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 2월달 1일부터 다이어트에 돌입을 하고 특별한 계기는 없어. 다이어트 할 때 원래부터 살 뺄 마음은 그냥 운동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시작했던 거야.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2016년도 2월달 1일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하도 뚱뚱한 몸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 너무나 힘들었어. 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겁났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어둡고 좁은 길을 나 혼자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도 많이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헬스도 다녀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헬스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TV에 여러분들 운동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운동방송을 하시는 BJ분들도 계세요. 운동방송을 하시는 BJ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BJ 분들한테 가서 예, 안녕하세요. 뭐 제가 뭐 키가 몇에 몸무게가 현재 몇인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더니 운동방송하는 BJ분들한테 한 6명에서 7명 정도한테 물어보니까 다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 헬스장 아니면 절대로 살 못 뺍니다. 라고 나한테 답변이 왔어. 근데 저는 헬스장을 안 가고 제가 다이어트를 했어요. 헬스장을 못 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그냥 내가 뚱뚱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뚱뚱한 모습이 그게 남들한테 좀 보여주기, 그러니까 좀 창피하다는 걸 좀 많이 느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대인기피일 수도 있어. 대인기피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좀 쪽팔렸어. 많이 쪽팔렸어. 그래서 이제 헬스장은 다니지 않고 홈트레이닝을 처음에 선택을 했어. 홈트레이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에 운동을 시작을 했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운동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니까 내가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런 거 검색도 해보고 막 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원푸드 다이어트 뭐 항제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다이어트 하면서 블로그도 있고 뭐 한 달 만에 뭐 10몇 킬로 뺀 뭐 후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블로거들이 수두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글들이 보면은 와 나도 저렇게 저런 거 보고 따라하면 나도 10몇 킬로씩 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헛된 그 기대감이 있어. 근데 가보면은 다 약, 다이어트 약, 무슨 약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 먹고 살 뺐어요. 그런 홍보성 글, 가장된 글,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 다. 고맙다, 여추야. 그래서 그런 글들밖에 없어요, 다. 다 그런 글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대한 상식도 난 다 접어버렸어. 아 일단은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뚱뚱했을 때 130kg 했을 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130kg의 몸을 가지고 내가 뛸 수가 없으니까 뛰면은 무릎이 나가거든요. 뚱뚱할 때 여러분들 뚱뚱한 분들 지금 뛰어보면 알 거예요. 뛰면요 오래 뛰지도 못하지만은 뛰면은요 다음날 무릎 쑤셔요. 왜 쑤시냐면 체중이 견디지를 못해 하체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택했던 게 오르막길을 선택을 했어요. 오르막길을 경사진데 계단이 아닌 오르막길. 계단도 상관은 없는데 오르막길을 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막길 경사진대를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무한반복했어. 처음에는 2월달에. 그러다 보니 효과가 조금씩 생기더라고. 살이 빠지는 게 체중계에서 그게 느껴지니까 효과가 생기더라고. 그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거야. 근데 식단이 제일 문제였어. 다이어트를 처음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또 다이어트 할 때 최고로 여러분들 도움된다는 닭가슴살 있잖아요. 식물성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 예. 닭가슴살은 동물성 단백질인데, 제가 닭가슴살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 닭가슴살을 원래 못 먹어. 그러니까 뚱뚱하고 안 뚱뚱함을 떠나서 닭가슴살을 지금도 못 먹고 뚱뚱했을 때도 못 먹었어. 아예 못 먹어. 이상하게 닭가슴살을 못 먹겠더라고. 근데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 먹어봤어야 알고 먹어봤어야 뭐 내가 그 효과도 알고 내가 뭐 후기도 알 텐데 안 먹어봤고 내가 입에서 손도 안 대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그냥 한 끼만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그러면서 먹으면서 천천히 살 빼자라는 개념이었어. 2월달에는. 2월달에. 그래서 먹으면서 빼려고 했더니 오히려 살이 찌더라고. 오히려 살이 찌더라고.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살이 찌더라고.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식이요법도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식이요법도.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을 제가 2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하여튼 그 후부터 식이요법을 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못 먹으니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위주로 식사할 수 있는 단백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식물성 단백질 그때 찾은 게 바로 두부, 콩요리. 제가 또 두부는 좋아하거든요. 두부는 좋아해. 단백질 위주로 된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대박인 게 뭐냐. 확실히 식이요법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니까 살이 잘 빠져요.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들 말랐을 때 몸무게 1, 2kg 빼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은 뚱뚱했을 때 몸무게 1, 2kg 빼는 게 힘들까요? 뚱뚱했을 때가 살 더 잘 빠져요. 예. 말랐을 때 뭐 자기가 몸무게가 50 몇 킬로다, 60 몇 킬로다. 그때 5kg 빼는 거랑 뚱뚱했을 때 뭐 100 몇 킬로에서 5kg 빼는 거랑은 그게 차이가 달라. 크게 느껴질 거야. 지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몸무게가 뭐 130이다. 저처럼 130이었다. 마음만 먹으면요. 진짜로 금방 빼 몇십 킬로는. 뚱뚱했을 때는. 금방 빠져요.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하면 금방 빠져. 근데 점점 체중이 내려갈 때마다 더 늦게 빠지고 잘 안 빠져. 몸의 형태가 그래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2월 달부터 운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일로 이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름에 운동할 때가 제일로 힘들었어. 여름에 이제 운동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낮에 이제 여러분들 매년마다 여름에 더 더워져요. 폭염주의보. 겨울 되면 더 추워져요. 한파주의보. 매년마다 더 더워지고 매년마다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은 봄, 가을이 사라진 것 같아. 여름 아니면 덥거나 춥거나 이거 같아. 그리고 올해 여름은 또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구나. 작년 여름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운동할 때도 많이 힘들었었어. 그래서 이제 결정했던 게 낮에는 더우니까 운동 시간대를 바꾸자. 사람이 더우면은 여러분들 운동할 때에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다녔으면 헬스장에선 에어컨 기능이 있으니까 온도에 그런 큰 차이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헬스장을 다닌 게 아니라 홈트레이닝 저 혼자서 개인에서 밖에서 길거리에서 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내가 시간대를 잘 조정하자. 그래서 암만 여름에 더워도 새벽에는 여러분들 날씨가 선선합니다. 새벽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새벽에 나가서 새벽 시간에 아침에 운동하고 아니면 아침에 못 일어날 때는 저녁에 나가서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걸 좀 많이 꺼려 했었어. 날씨도 날씨인데 날씨가 선선해지는 걸 둘째치고 벌레가 너무 많아. 여름에는 낮에 밖에서 운동하니까 하루살이들이 너무 많아. 저녁 되니까 또 길거리에 막 가로등 켜져 있으면 막 하루살이가 막 수천 마리가 막 모여 있고 장난 아니었어. 그 여름 되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흠이 있잖아요. 한 가지 흠이 뭐가 있나? 비가 오잖아. 비가 장마철에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비가 오면 사람들 기본적인 생각하는 게 뭐야? 아, 오늘은 비 오니까 그냥 쉬어야겠다 이러잖아. 근데 장마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장마 온다.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운동 쉴 거예요? 만약에 헬스장을 안 다닌다는 사람이었으면. 전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비가 와도 우비 쓰고 나가야겠다. 맨날 우비 쓰고 나갔어. 맨날 비 오니까 우비 쓰고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우비 쓰고 막 비 맞으면서 막 운동하고 그런 정신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130에서 120, 110, 90, 99 두 자릿수 찍었을 때 진짜 행복했어. 나라는 새끼도 나라는 새끼 별 볼 걸 없는 나라는 새끼도 두 자릿수에 들어가는구나. 99 딱 찍으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 99 찍었을 때
몸무게가 여기 사진에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게. 보여줄게. 잠시만요. 미리미리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네요. 99.8kg. 두 자릿수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진짜로. 진짜 행복했어. 진짜 막 그때 막 눈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행복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99 딱 찍었을 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응? 조금만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노력해서 90 이하로 내려가고 80, 70까지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운동하면서 CEO법 하고 막 그랬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 내가 진짜 지금 돼서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돼서 후회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 대부분 이제 뭐 연예인들 다이어트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다이어트 할 때 자기 몸을 막 찍어 놓잖아, 카메라로. 나도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난 그걸 못했어. 못했어 내가.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일기 같은 것도 한번 써보세요. 나도 그걸 못했던 게 지금도 후회돼. 다이어트 일기라는 게 뭐냐면은 뭐 메모지든 일기장이든 수첩이든 상관없어. 매달 며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017년도 1월 27일이니까 뭐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오늘 유산소 운동 무슨 운동 몇 킬로 걷고 얼마나 운동을 했고 그리고 오늘 하루 일과 뭐 이런 거 다 써놓고. 그게 쓸 때는 귀찮을 수 있어. 근데 막상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중에 그걸 보면은 그 어떤 거보다 여러분들 그 소중한 게 값진 게 없어. 난 그런 걸 못했다는 게 너무나 후회돼 지금. 남은 거라고는 그냥 내가 몸무게 변화되는 그 숫자만 나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난 그런 걸 못 해놨다는 게 너무나 후회돼 지금. 조금 약간 서운한 것도 있고 후회돼.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한번 꼭 해보세요. 다이어트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나중엔 진짜 그렇게 값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자기 인생에 변화를 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말하면 이건 감성팔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이쪽 오른쪽 다리가 아킬레스건 쪽이 여러분들 안 좋아요. 다리가 전체적으로 여기 쪽이 발목부터 시작해서 여기 발이 안 좋아 상태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다리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제가 운동할 때 통증이 오면은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 거의 죽어요. 그 약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다이어트 약이 아니에요. 진통제 말하는 거야. 근데도 그 약을 먹으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했었어. 그 정도로 그런 정신력으로 했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정신력으로 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정신력으로. 그 제일로 힘들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괴로웠던 게
헬스장이 아닌 길거리에서 운동한다고 했잖아. 근데 길거리에서 운동하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답답하지가 않고 운동할 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 헬스장은 매일 늘 똑같은 그 공간에서 똑같이 운동을 하니까 답답한 게 약간 있을 수 있어. 내가 또 답답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는 내가 짜여진 루트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동 코스를 만들 수가 있고, 매일 다른 코스. 오늘은 뭐 A 코스를 갔으면 내일은 B 코스, C 코스, D 코스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가봤던 데도 막 가보고, 이 길로 갔으면 직진해서 갔으면 뭐 직진하다가 뭐 좌측으로 우측으로 뭐 유턴해서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운동할 수 있는 코스를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아. 그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 길거리 같은데 이제 좀 도시나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시장 쪽이나 번화가 쪽으로 가면은 저녁에 운동하잖아? 그러면 최대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 치킨집에서 치킨 바로 나온 거 그 냄새 맡아본 적 있어?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 와, 죽겠더라. 응? 다이어트 한참 하고 있는데 치킨집에서 바로 그 갓 튀겨낸 그 치킨이 냄새가 바로 그 내가 딱 지나가는데, 가게가 여기 있으면 내가 딱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코로 싹 들어와. 와,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후각하고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의 후각하고는 달라. 다이어트 안 하는 사람은 치킨 땡기면 치킨 냄새 좋네 먹으러 가자 이러면 끝이잖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치킨 냄새 좋네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응? 먹으러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다이어트 하는 의미가 사라지잖아. 그게 좀 차이가 크지. 그니까. 근데 그 냄새를 안 맡을 수가 없잖아. 내가 거기 치킨집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다이어트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살 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가 양심에 손을 얹고서 자기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 내가 정말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몰라서 저 사람한테 내가 다이어트를 물어보는 걸까? 아니잖아. 응?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 꾸준히 하면요, 무조건 빠져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움직이긴 귀찮고 게을러서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보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양보다 먹는 게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살은 찌고 운동량은 적고, 그러니까 살은 안 빠지고, 그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지. 난 분명히 이 정도 움직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먹는 게 많으니까. 먹는 비중은 이만한데 운동하는 비중은 요만큼이야. 그럼 빠지겠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먹는 양은 요 정도인데 운동하는 양이 이 정도야. 당연히 빠지겠죠. 당연히 빠지겠지. 다이어트 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근데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게을러서 운동하기는 싫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마치 살 쉽게 뺐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나도 쉽게 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진짜 힘들게 뺀 거예요. 저도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적게 먹고 운동 진짜 하루에 6시간치 아침에 유산소 2시간 하고 집에 오면은 웨이트 1시간씩 하고 또 저녁에 또 나가서 유산소 또 2시간 하고 또 웨이트 1시간 하고 하루에 6시간씩 맨날 했어요. 많게는 몇 달 동안 거의 한 달 넘게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했어,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변화된 모습만 보고 내가 고통 없이 가정 없이 그냥 결과만 보고선 쉽게 뺀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 좀 말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내 인생이 그냥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자신한테는 이게 내가 큰 변화니까 나는 이게 좋거든. 응? 누구야? 전화하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돼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무조건 빠지고 단백질 위주로 된 식사 하시고 아침은 무조건 챙겨 드세요. 물은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군것질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군것질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인슐린이 분비가 돼. 우리 혈액 속에서. 그러니까 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어,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도 적게 먹다 보니까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막 입이 막 심심해. 어. 그런데 밥을 또 먹긴 좀 그래. 그래서 집에 있는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걸 먹었어. 그러면 살이 찝니다. 칼로리가 낮은 과자나 간식이라고 해도. 왜 찔까요? 그 간식 안에는 여러분들 당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당류가. 당류가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살이 빨리 찌게 되는 그 성질로 바뀌어.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을 아예 입에 손도 안 댔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한 사람,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줘라. 무슨 보상? 치팅데이. 일주일 동안 내가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치킨 먹어도 돼. 피자 먹어도 돼. 패스트푸드 먹어도 돼. 뭐 먹어도 돼. 먹어도 되긴 해. 물론 먹고 살자고 다이어트 하는 거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먹고 살자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근데 나는 안 먹었어요. 그것도 아까워서 안 먹고 그냥 독하게 뺐어. 근데 먹어도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으라고 아니라 맛만 보는 식으로 그냥 세 조각, 두 조각 이 정도만 먹으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130에서 그렇게 해서 빼서 지금 현재 몸무게는 54kg입니다. 지금도 매일 운동을 해요. 54kg인데 왜 운동을 하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들 제일로 최고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요 현상.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쵸? 요요 현상이라고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요 현상을 안 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운동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2시간 30분인가 40분 동안 운동했어요. 아침에 낮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매일. 2017년도 돼서는 운동을 하루도 안 쉰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재 2017년도 1월 27일인데 한 번도 안 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은 운동하면서 여러분들 운동 중독도 생겼고 막 그래.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나가면은 막 불안해지고 막 이래요. 불안하고 그래. 그래서 맨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은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돈가스하고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살쪘을 때나 뭐 안 쪘을 때나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은 저는 입맛이 돈가스랑 떡볶이를 진짜 좋아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좋아해. 한 장에 막 어, 진짜 좋아해요. 특히 돈가스를 난 진짜 좋아하는데 나는 진짜 돈가스를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삼시세끼 한 달 내내 먹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이면은 야, 절대 질려서 못 먹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좋아해 돈가스를 진짜로. 먹어도 안 질려.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 말하려고 그랬지 방금?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큼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내가 다이어트 하는데 이 음식은 진짜 못 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음식 이름이 어? 뭐 그분은 음, 음, 콤비네이션 피자를 엄청 좋아한다고 치자 피자를. 그럼 다이어트 하는 도중에 피자를 못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야.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피자 먹어도 돼요. 조금만 참으라는 얘기야. 조금만 참으라는 얘기. 그쪽 다이어트 끝나는 그 기간 동안 피자라는 음식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멸종하고 막 사라지고 없어져? 아니잖아. 조금만 참았다가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먹으면서 맛있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관리하시면은 요요도 안 오고 건강해진 몸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살도 빼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 어, 질문은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똑같은 질문이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질문은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습니다. 줄넘기도 효과 있나요? 줄넘기도 효과 있어요. 예. 입술을 왜 자꾸 빨아요? 이게 습관이야, 습관. 음.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치킨집에서 치킨 냄새 맡으면서 치킨 먹고 싶으면 막 치킨 가게 옆에서 막 뒤에서 거지 새끼 마냥 이러고 막 이러고 쳐다보고 막 대리만족하고 막 냄새로 이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됐어. 다이어트 질문 봐봐.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봐봐. 응? 다이어트 계기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었고,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도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하루에 뭐 어떤 운동을 했나요? 그런 질문들도 있고 다 한 가지씩 답변을 못해. 다이어트 할 때 주의할 거 하나만 말해줄게요.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알았지?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야. 오늘 하루는 내가 운동을 쉬어도 되겠지. 다이어트가 아니야. 사람이 게을러지면 나태해지고 나태해지면은 포기하게 돼. 그러면 다이어트가 포기하는 게 나도 모르게 시작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 게을러지지 마세요. 나는 처음에 운동 나갔을 때 살 빠지는 그 숫자가 변화되는 체중계에 막 그 변화되는데 몸무게 가정 때문에 난 더 행복해서 나갔고 지금은 오히려 살 빠지니까 운동을 안 하면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식식대에서 막 나가기 싫어도 나가 그냥 여러분들 나갈 때는 막 오늘 또 언제 두세 시간 언제 운동하고 집에 와서 또 언제 씻고선 또 언제 방송하고 또 언제 쉬냐 이래도 갔다 와서 딱 샤워하잖아. 그럼 되게 개운해요. 운동도 끝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하루 또 그렇게 지나가고 뭐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현재 추천이 1300개인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질문은 이제 안 받을 건데, 아까 전에 누가 그랬죠? 배고플 때 어떻게 참나요? 배고플 때 참는 방법은 제일로 그냥 효과적인 게 잠자는 게 제일 효과적이긴 한데, 정말로 자기가 잠도 안 오고 배고플 때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때는 탄산수 저는 추천해요. 탄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산수 많이 추천합니다. 탄산수가 일반 물하고 이제 똑같은데 그 안에 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헛배를 좀 그러니까 헛배를 좀 부르게 해줘. 배고픈 걸 좀 잠깐 잊게 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배고플 때마다 계속 탄산수를 버티고 그러면요, 안 좋아요. 몸 상태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탄산수가 어떤 거냐 보여드릴게요. 탄산수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탄산수도 여러분들 종류가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탄산수도 종류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비를 선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비를 선호하는데 시그램도 상관없어요. 트랩이나 이제 시그램을 제가 하는 이유가 이게 탄산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탄산수는 여러분들 물에 그냥 탄산가스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뭐 자기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물이랑 그러니까 물이야 물인데 물 안에 탄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포가 있죠 안에. 사이다 마냥. 먹으면 이제 헛배가 부르는 거야. 맛은 맛은요 없어요. 맛은 없어. 맛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맛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서 드셔보세요. 예. 맛은 없어.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소화도 조금 그러니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소화가 된다는 그런 건 없는데 약간 뭐 밥 먹고 나서 자기가 더부룩하다 속이 안 좋다 그럴 때 탄산수 마시면은 트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시원한 것도 있긴 한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야. 하여튼간 저는 뭐 다이어트 할 때 진짜 배고프거나 그러면 저는 이걸로 견디긴 했는데 막 늦은 시간에 막 진짜 막 새벽 시간에 막 배고프고 막 잠 깨서 그럴 때 그때 막 밥을 먹고 막 그럴 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걸로 뭐 헛배를 막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매번 탄산수로 제가 굶으세요 굶으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걸로 버티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 절대 이게 아니고 진짜 못 참을 정도만 이제 그럴 때만 저런 걸로 좀 이제 그랬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탄산수가 종류가 많은데 탄산 이제 톡 쏘는 그 느낌은 확실히 트랩이나 시그램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놈이 효과가 좋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야 효과가 야 요놈 직방이네 여러분들. 직방이네요. 어우 굿. 형,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줄넘기로도 충분한가요? 전 땀이 안 나서 궁금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어,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땀이 안 나니까 아 오늘 운동한 거 내가 허탕인가? 막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운동하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목에서부터 땀 나가지고 막 여기가 다 젖을 때까지 티가 어?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봤죠 여러분들. 헬스장이든 뭐 헬스장이 아니든 어? 등에 막 땀 오지게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땀 날 때 얼굴 부분에서만 땀 나지 저는 몸에 땀이 안 나는 체질이거든. 난 몸에 땀이 안 나는 체질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도 괜찮아. 땀이 무조건 나야지 운동 효과가 있는 게 아니야. 땀이 안 나는 사람들도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은 운동이 그러니까 돼요. 땀이 난다고 운동이 안 나, 그러니까 땀이 안 난다고 해서 운동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비뇽님 감사합니다. 그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하셔도 되고 줄넘기도 되는데 전신으로 할 거면은 이제 전신이 한 번에 다 움직일 수 있는 거 뭐 빠른 파워워킹이나 조깅이나 뭐 줄넘기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 하시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공복 운동 하시는 거를 집에 보시면 여러분들 종이컵 하나 정도는 있죠? 종이컵 하나 정도는 있죠? 집에 종이컵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텐데 블랙커피 아침에 운동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종이컵으로 반잔 정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블랙커피만 예,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집에서 반잔 정도 따뜻하게 뜨겁게 말고 그래서 드시고 30분 후에 운동 가시면 좋아요. 아메리카노가 효과가 여러분들 블랙커피가 체지방 연소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30분 있다가 운동 가시면 돼요. 자, 질문은 이제 안 받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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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얘기 이제 그만해. 다음에 또 하자. 방송에 지금 다이어트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뭐 게임 방송 구경 온 사람도 있고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다이어트 얘기만 계속하면은 또 안 되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